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밤새 좋은 꿈 꾸셨습니까? 어제가 9월의 옵션 만기일이었죠. 내 마녀가 춤추는 그런 날임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징후 없이 잘 건너왔습니다. 항상 여러분들 말씀드리지만 주식시장에서는 긍정적인 마인드의 소유자가 살아남습니다. 예전에도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앙드리 코스톨라니도 부터 그렇고 명인들도 다 얘기를 하는데 그쵸? 항상 긍정의 마인드로 투자를 해라 그러는데 사실 제시 리버모어도 마지막에 하락에 배팅을 하고 거기다가 빚까지 얹어서 그냥 져가지고 결국은 그렇게 10조 원 넘게 5달러를 가지고 10조 원 넘게 돈을 벌었던 명인도 그 부정적인 생각에 쫄딱 망했는데요. 여러분도 주식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긍정의 마인드로 똘똘 뭉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6월 달에는 제가 옵션으로 한번 실수를 했지만 그 뒤로 계속해서 연승을 올리는 이유는 바로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이 살아있고 그리고 계속 우상향 한다는 걸 믿고 우상향 쪽에 배팅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우상향에 꼭 배팅을 하시고요. 특히나 지금은 새로운 주도주들이 여러분 나오고 있습니다. 그 새로운 주도주들 여러분 잘 담으셔야 되는데 지금 포트폴리오를 변경을 하고 있으니까 오늘이죠. 여러분들 오늘 그 오전 8시 30분에 또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88TV에 오셔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9월 13일 금요일 주식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국내 증시입니다. 코스피가 외국인과 프로그램 매매가 각각 1조 원 넘게 매수를 들어오면서 어저께 가뿐히 또 2000포인트 넘게 안착을 잘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전거래 대비 0.21포인트 오른 2004.06을 기록을 했습니다. 개인이 3,554억, 기관이 1조 314억 매도를 보이면서 개인과 기관이 거의 한 달 가까이 매도를 때린 이유가 제발 좀 파생 상품이 좀 떨어져서 폭락을 해가지고 뭔가 좀 먹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계속 한 달 넘게 매도를 했는데 여의치 않았죠. 왜 그러냐면 외국인들이 계속 샀는데 이날도 1조 4,309억 매수를 보였고요. 금융투자도 1,491억, 연기금이 642억, 보험도 368억 매수를 보였습니다. 특히나 프로그램이 차익거래가 3,180억, 비차익거래가 7,803억 매수를 보이면서 총 1조 984억의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어제 이제 아시겠지만은 9시 반부터 한 10시까지 한 30분 동안 체결이 지연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좀 30분 정도 늦어졌죠. 우리가 이제 패턴 분석을 하는데 일정한 패턴이 있는데 그거보다 30분 정도 늦게 나왔습니다. 그거를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그럼에도 강세 업종이 많았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강세 마감을 했고요. 철강, 금속과 기계, 운송 장비 업종만 약세 마감을 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 약세가 많았죠. SK텔레콤과 네이버,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네 종목이 강세를 보였고 반면 현대차, SK하이닉스, 한국전력이 보합을 나타냈습니다. 반면 포스코와 기아차 등 7개 종목이 약세를 보이면서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약세를 보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날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는 1원 50전 내리면서 1085원으로 마감을 했고요. 달러 대비 유로는 1센트 올라가면서 1달러 33센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날 상한가 7개 종목을 포함해서 414개 종목이 코스피에서 상승을 했고요. 하한가 7개 종목을 포함해서 401개 종목이 조정을, 70개 종목은 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개인과 프로그램 매수로 강세 마감을 보였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전날보다 0.24포인트 상승한 529.58을 기록을 했는데요. 개인이 349억 매수를 보인 반면 기관은 246억, 외국인은 75억 매도를 보였는데 프로그램 매매도 비차익 거래 위주로 1억 정도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업종별로 혼조세가 두드러졌죠. 강세 종목보다는 이제 약세 종목이 거의 이제 반반씩에서 이제 두 개가 비슷했는데 반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는 강세 종목이 더 많았습니다.
셀트리온이 3% 조정을 했고요. CJ 오쇼핑과 CJ E&M, 파트론과 CJ이 약세를 보인 반면 동서는 보합을 SK 브로드밴드와 파라다이스 등 7개 종목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이날 코스닥에서 상한가 6개 종목을 포함해서 421개 종목이 상승을, 하한가 3개 종목을 포함해서 464개 종목이 조정을, 96개 종목은 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다음은 유럽입니다. 단기 급등에 대한 차익 매물로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유로존 경제 지표가 부진한 발표를 하면서 단기 상승에 대한 차익 실현으로 주춤한 모습인데요. 유럽의 통계 기관 유로스타트가 7월 유로존 산업 생산이 6월 대비 1.5% 감소했다 발표를 했습니다. 5월에 0.6% 증가보다 저조한 모습이고요. 사전 전망치 0.1%를 증가한 수준의 미달한 모습인데, EU의 의회에서 유럽중앙은행의 유로존 6,000개 은행에 대한 통합 감독권을 부여 방안을 승인했다는 소식이 유럽의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이 2014년부터 유로존 은행을 단독으로 감독하게 됐는데, 이날 또 그 많은 또 관심을 가진 게 시리아 사태에 대한 외교적 해결을 위해서 미국과 러시아가 이제 오늘부터 회동이 이틀 동안 진행이 되는데, 그게 큰 관심사로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드린 대로 단기 급등에 대한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스탁스 유럽 600이 0.14포인트 조정한 310.74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영국의 FTSE 100은 전날보다 0.55포인트 오르면서 6,588.98을, 독일의 닥스 30도 1.73% 반면 내리면서 8,494로 마감을 했고요. 프랑스 객사공은 12.48포인트 내린 4,106.63을 기록을 했습니다. 영국의 슈퍼마켓 업체 WM 모리슨이 온라인과 편의점 사업 확대 소식에 3% 이상 상승을 했고요. 유통업체인 테스코도 0.09% 상승하면서 전반적으로 유통업체들이 강세를 보였고요. 영국의 소매업체 홈리테일도 2분기 실적 개선에 5.3% 급등을 보였습니다. 프랑스 업체 비벤디도 두 개 회사로 분사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소식에 2.9% 상승을 했고요. 독일의 전기가스 공급업체 RWE가 주주 배당 금액 축소 계획 발표에 2.6%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다음 미국입니다. 당연히 급등 이후에 단기 조정이 오는 거죠. FOMC 정례 회의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진행이 되는데, 그 5일 전을 앞두고 주간 신규 실업 수당이 7년 5개월 만에 최저를 기록을 했습니다. 실업 수당을 조금밖에 안 받는 거는 상당히 경제가 좋아졌다는 증거인데, 근데 여기에는 약간 허점이 좀 있었죠. 이날 발표된 미국 노동부의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9만 2천 건으로 시장 전망치인 33만 건과 2주 전 32만 3천 건에 비해서 엄청나게 떨어지는 그런 수치였는데,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좀 이따 말씀드리겠는데, 시장 전문가는 연방준비제도가 다음 주 FOMC에서 퀀터터 이징을 축소할 가능성이 많다고 점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게 이렇게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많이 떨어진 게 두 개 주에서 컴퓨터를 업그레이드하면서 컴퓨터 오류로 입력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시적인 변동성이 큰 폭이 있을 것이라고 전문가들도 예감을 했는데요. 노동부 관계자도 이게 두 개 주에서의 컴퓨터 업그레이드로 청구 건수 입력 불이행이 때문에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제대로 입력이 되면 큰 폭으로 청구 건수가 늘어날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 연방 정부의 8월 재정 수지가 1,480억 달러를 기록을 하면서 적자를 기록했는데, 2012년 10월부터 시작된 2013년 회계년도가 11개월간 재정 수지 적자 규모가 총 7,550억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작년 동월 대비 1조 1,600억 달러보다 35% 감소한 수치인데, 이런 것들이 또 작용을 했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그 오늘부터 시리아 사태 해결을 위해서 미국과 러시아가 외무장관 회담을 이틀 일정으로 제네바에서 개최가 합니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과 세르게이 러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시리아 화학무기 폐기나 감축을 위해서 실무회담을 하는데, 요거에 따른 또 변동성이 좀 있겠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다음 주에는 FOMC 정례 회의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단기 급등에 대한 변화를 주면서 다우존스가 25.96포인트 조정한 15,300.64를, S&P 500도 5.71포인트 거꾸로 올라갔죠. 잘못 썼네요. 조정한 1683.42를, 나스닥도 9.04% 조정한 3715.97을 기록을 했습니다. 업종별로 78개 업종이 상승을 하고 60개 업종이 조정을 보였는데, 다우존스 비철금속, 모건스탠리 의료지수, 다우존스 호텔 숙박과 아멕스 디스크 드라이브, 다우존스 방송과 철강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다우존스 30개 종목 가운데 상승이 8개, 하락이 21개였는데 월트 디즈니, 버라이존 커뮤니케이션즈, AT&T 등이 강세를 보였고요. 나스닥 100 종목 가운데 상승이 26개, 하락이 70개였는데 시어스 홀딩스가 5.4%로 강세 급등을 보였고, 베르텍스 파마슈티컬도 1.9% 등, 여러분들이 지금 뭐 바이오주들 걱정하고 있는데 미국은 바이오 가는 애들 다 가고 있습니다. S&P 500 종목 가운데 상승이 126개, 하락이 364개였는데 일리노이주 디어필드에 위치한 소매업체죠. 월그린 컴퍼니가 5% 급등을 보였고요. 캔자스주 오버랜드 파크에 위치한 통신업체 스프린 넥스텔이 2.9%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날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 준진료는 25센트 상승한 배럴당 107달러 58센트로, 런던 IC 선물시장에서 북해산 브렌트유는 27센트 상승한 배럴당 111달러 97센트로, 이날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금선물 가격은 5달러 50센트 상승하면서 온스당 1363달러 75센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다음은 금요일 국외 증시 일정입니다. 먼저 미국입니다. 8월의 PPI와 8월 소매 판매, 9월 로이터 미시간대 소비자 태도 지수, 7월 기업 재고 있고요. 일본으로 건너가서 8월 전력 생산, 7월 산업 생산 수정치, 유럽은 EU에서 EU 비공식 EU 재무장관 회의, 14일에는 비공식 재무장관 회의 폐막이 있고요. 7월 무역 수지와 EU 이쿼터 고용률 발표 있습니다. 자, 국내는 코스피의 GKL, 광동제약, 코스닥의 넥스지와 하나그린 스펙과 JYP가 주주총회 예정돼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새로운 주도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때 포트폴리오를 잘 교체를 하셔야 되는데 오늘이죠. 여러분들 오셔서 포트폴리오를 교체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있다가 8시 30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9월 13일 금요일 주식시황 마칩니다. 여러분들 조금 있다가 뵙기로 하겠습니다.